운외창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 상황을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대강 말씀드렸듯이 저같이 에너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안한 미래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유가 폭락의 원인이지만 사실 이 업계의 불황은 몇 년 전부터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2000년대 초중반에만 해도 국내 정유사 입사하는 것이 삼성전자나 네이버 입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취업에 관해 꿈의 다국적 기업은 BP나 쉘 같은 기업이었고 실제로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그 당시에는 BP였습니다. 지금은 정유회사 다니는 직원은 놀림을 받을 정도로 에너지 업계는 찬밥 신세입니다. 자, 그럼 항상 상황은 운 좋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운 좋은 상황도 겪어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최악의 운 나쁜 상황도 겪어봤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가족만 건강하면 최악의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최악의 상황은 소득, 생계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얘기해보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실직을 하고 이직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40대의 나이에 직장 넘는 신분으로는 이직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갑의 위치에서 연봉 협상을 하며 이직을 하는 것과 실직을 한 초라한 상황에서 이직은 엄연히 다릅니다. 암튼 실직을 하고 이직도 실패하여 수입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최악이고 그 다음 경우는 이직은 간신히 성공하되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최대한 소비를 줄여야 하고 시스템 소득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시스템 소득이라 하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통해 수익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걸 뜻합니다. 궁극적으로 시스템 소득이 현재의 생계 비용을 넘어선다면 당장 일을 그만두고 은퇴해도 됩니다. 그럼 우선 알아봐야 할 것이 현재 생활비가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겠습니다. 사실 저는 1년에 저축액이 얼마인지만 신경 쓰지 1년에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는 신경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축만 제가 생각한 대로 은퇴할 때까지 계속하면 노후 대비도 걱정할 게 없고 저축만 목표액을 채우면 나머지는 그냥 부담 없이 쓰면서 살자는 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게 큰 잠재적 위기가 다가오면서 저축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것이 도대체 저는 저축 말고 순수하게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얼마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조금은 비싼 자전거나 노트북, 아이패드, 의류, 신발 등을 사는 비용은 다 빼고 순수하게 먹고 애들 교육시키고 사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 드나 한번 따져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한 달에 대충 9,000불 이상 쓰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라서 애들 교육비는 외국인에 비해 현저히 적게 들고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외에는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면 신용카드 내역을 보니 대략 한 달에 2,000불 정도를 생필품에 쓰는 것 같고 외식은 한 달에 1,000불 정도 그리고 여행비는 작년에 총 15,000불 이상 나갔으니 대략 한 달에 최소 1,000불 정도 나간다고 잡았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생필품, 외식, 여행비를 실직 상태라고 가정하고 팍 줄여봤습니다. 생필품은 월 800불로 일주일에 200불 이상 장을 보지 않고 외식은 일주일에 100불 이상 하지 않고 여행비는 한국으로 가족 만나러 가는 최소한의 비용만 잡았더니 한 달에 최소 나가는 생계비가 6,745불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살려면 최소한 이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세금도 내야 하고 보험비도 내야 하고 그 외에 저축 관련 상품들도 그렇고 가끔 나가는 병원비도 있고 나가는 비용들이 많지만 일단 이건 정말 무조건 나가는 최저 생계비로 잡아본 것입니다. 그럼 싱가포르에서 이직이라는 것도 항상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완전 실직 상태라고 가정하고 최저 생계비는 6,745불이 매달 필요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만큼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스템 소득액이 똑같이 6,745불이 필요할 겁니다. 불로소득인 시스템 소득으로 6,745불이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려면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최근에 올린 영상들 중에 싱가포르 상장 블루칩 주식 중에 배당률 기준으로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본 것도 이 맥락이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닥 보수적이지도 않은 4%를 자산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마진으로 잡아봤습니다. 즉 100만 원이 자산으로 있으면 연 4%, 즉 매년 4만 원이 이자가 되었든 배당금이 되었든 간에 시스템 소득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월 6,745불이 생계비로 필요하다면 1년에는 89,940불이 필요하겠습니다. 매년 시스템 소득으로 89,940불을 들어오게 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최소 200만 불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금융자산이 되었든 부동산 자산이 되었든 대충 맞는 계산 같습니다. 가령 싱가포르에서 100만 불짜리 저렴한 콘도를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월 3,000불을 받으면 정말 많이 받는 것이고 연으로 치면은 3.6%의 소득이 나옵니다. 싱가포르에서 보통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려면 기대 마진은 보통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필요한 자산이 200만 불인데 열심히 저축하면 장기적으로는 모을 수 있는 돈이겠으나 당장 내후년에 실직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건데 당장 근미래에 200만 불을 모을 방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럼 싱가포르 생활은 힘들겠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아예 영구 귀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라고 그닥 만만치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라 함은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실직한 마당에 감히 중산층의 중위값을 타겟으로 하는 사치를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평균값을 좋아하므로 일단 중위소득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2020년 저 같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값은 474만 9,174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이 G20는 맞나 봅니다. 자, 이 중위소득 금액은 싱가포르 달러로 환산하면 5,500불입니다. 싱가포르 최저생계비가 6,745불이었으므로 역시 싱가포르가 한국에 비해 22.5% 높습니다. 월세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싱가포르의 생활비가 높게 나왔고 한국의 세계 최강 무적 선진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제게는 이 이유들로 인해 실직을 할 경우엔 무조건 한국 영구 귀국부터 하고 봐야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까지는 제가 지원을 하지도 않았는데 헤드헌터를 통해 최종 오퍼들이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오기도 했습니다. 최종 오퍼라 함은 연봉과 각종 패키지가 서면으로 찍힌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이제 4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직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일단 한국에서 베스트 케이스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건데 그것도 힘들면 차선책으로는 최소한 중위소득 정도의 연봉은 주는 직장을 찾는 게 목표이겠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대충 5,6천만 원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면 사업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사업 경험상 노가다나 택배 상하차가 아니더라도 시간만 많이 쓰면 연 4,5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애들은 점점 더 커가고 고용은 점점 더 불안정해져서 걱정이 많은 요즘 한번 제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